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선화학원 덕수고 대표 강사 김윤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덕수고등학교 23년 1학년 중간고사 경향을 분석을 해보고 24년 어떻게 내신 대비를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 덕수고의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을 하고 덕수고의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덕수고의 시간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지 지금 DYB의 자랑인 내신 대비 플로우까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덕수고등학교 밑에 보이는 요 2개. 여기를 좀 봐주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시간 분배 필수. 두 번째, 어법 실력과 어휘가 중요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덕수고는 22년에 이쪽으로 이전을 한 학교인데요. 자, 언제든지 이제 기출의 경향이나 교과서나 부교재 비중들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은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3월에 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1학년의 영어 선생님이 누가 되시는지 그리고 출제 경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변화되는 부분도 잘 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년 기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덕수고의 출제 경향 보시면 첫 번째,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교과서가 2가 정도가 들어가고 독해 부교재 한 10지문 정도, 거기다가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때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덕수고는 저수령에서 영작과 어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표 문법을 바탕으로 스크램블을 한다든지 영작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문법 내용이 숙제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실게요. 작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이제 범위입니다. 왼쪽의 표를 먼저 봐주시면 지금 중간고사 때 교과서가 2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독해 부교재가 2강이 나왔어요. 2강이면 10지문이었는데 거기에 모의고사 지정지문이 4문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이 비율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에는 모의고사 지정지문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교과서 2가, 그리고 독해 부교재가 3강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 강당 보통 이제 5문제 정도니까 한 15개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실게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전년도에 우리 학교는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시간 분배가 필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덕수고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학교는 아닙니다. 작년 중간고사 때 객관식이 22개, 그리고 서술형이 8개, 그래서 3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기말고사도 객관식 24개, 서술형 6개로 총 문제의 개수는 똑같이 30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평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신에 문제는 한 문제의 길이가 굉장히 긴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시간 분배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밑줄 친 부분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2군데인 것은 자, 그러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지만 제가 요거를 갖고 온 거는 그냥 어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이 1번 위에 잠깐 보실게요. 밑줄 친 부분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2군데인 것은 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다 틀린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자, 1번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지금 여기 하나가 있죠? 그리고 2번에도 여기에 하나가 있죠? 그러면 3번. 3번에도 여기가 있네요. 자,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여기에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모든 선지는 틀린 것이 있는데 문제에 틀린 것이 두 군데가 있는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풀었어야지 맞는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요거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선지는 모두 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금 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한 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는데, 자, 문제를 보실게요. 다음은 스톤타운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견인데, 다음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두 사람을 고르시오. 그런데 정답이 두 개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분, 지금 요 부분이 지문의 내용이고요. 요 지문을 읽고 여기 선지 5개 보이시죠? 선지가 굉장히 빽빽합니다. 선지를 각각에 읽은 다음에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2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압박감을 느낄 수 있지만 자, 모든 선지가 지금 다 영어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난이도 부분에서도 우선은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지문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난이도 둘 다 압박감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2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문제도 보시면 이제 깨달으실 텐데 덕수고는 시험지에 한글이 없어요. 덕수고는 이제 문제 자체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선지가 한글로 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정말 시간 내에 제대로 문장을 읽고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영어로 돼 있으면 더더욱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문의 내용도 길고요. 문제를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묶인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답이 A, C, E, H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선지는 뺐습니다. 그럼 선지 1번에서 5번까지 해서 A부터 H까지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 부분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읽고 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대로 만약에 선지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 지문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를 때에도 시간이 걸린다. 요거 좀 주의해 주도록 하실게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두 개를 고르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답을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고르는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얘도 지금 왼쪽에 지문 내용 이해하고 그다음에 선지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아래쪽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 지문이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객관식의 네 문제를 보셨는데 객관식의 네 문제를 보셨을 때 아까 제가 객관식이 몇 개가 나왔다라고 그랬죠? 작년에 중간고사에 22개,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24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길이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을 쓰고 저수령을 옮겨 적는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똑같이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지금 글을 읽고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의 문제를 보시면은 우선 빈칸 A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는 건데 그 A가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달려 있죠.
총 9개에서 10개의 단어로 쓰도록 하세요 라는 조건이 지금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조건에 보시면 보기에 있는 the future부터 about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를 모두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 외에 필요한 단어를 추가를 하는데 추가를 했을 때 주어진 단어의 수 9개에서 10개를 지켜주세요 라는 조건입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지금 까다롭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에 해석이 없습니다. 빈칸 A에 들어갈 한국말 해석이 없이 문맥상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 자리에 알맞은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It is natural. 자, 여기까지 한번 끊으면 for you에서 한 번 더 끊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해당하는 문법이 뭔지 눈치채셨어요? 자,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여기에 대한 거고, 자, 요거는 교과서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과서의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 future, to, for, natural, uncertain, about 요것을 제외하고 추가되는 거는 지금 주어인 그 의미상의 주어인 you 그 다음에 여기는 you하고 그다음에 여기 비동사 또는 feel 요거 두 개를 추가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 요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이걸 OMRG에다가 옮겨 적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형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문장 자체를 풀로 쓰는 문장은 아닌데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한번 좀 지문을 한번 보세요. 문맥상 어색한 단어 두 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는 건데 이러한 어법 문제는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지문이 엄청 긴데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이 없는 상태면은 사실상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맥상 어색한 단어를 꼽는 거잖아요. 앞뒤의 내용, 정말 그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밑줄이 없는 부분을 찾아 쓰는 이런 고난이도 문제도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어휘의 쓰임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답 보시면요. ignorant를 aware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past를 current로 바꾸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DYB에서 선생님들이 단어를 외울 때 동반이어를 많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서술형에서 나오는 두 가지를 보셨어요. 이제 다시 전전 문제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아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는 넘어갔잖아요. 자,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제 지문의 길이와 그 다음에 선지의 이제 길이가 길어가지고 선생님이 갖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추가 지문이에요. 추가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나오면은 그 시험 범위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의 밑에다가 처음 보는 내용을 갖다 놓는 거예요. 처음 보는 지문을.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은 아예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읽고 여기에 선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리고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오늘 지금 세 번째로 강조드린 것 시간 분배. 이 시간 분배라는 것이 다만 그냥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본 시간 안에 제대로 풀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은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어휘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틀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물론 내신 대비에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당연히 다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단어,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동반이어 정리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덕수고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상위권과 앞으로 곧 상위권이 될 쪽 두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우선은 상위권, 덕수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보통 97점에서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1등급을 받으려면 당연히 이제 100점을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배점이 큰 경우는 한 문제가 6점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문제당 이제 5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한 문제를 틀리게 되면은 이미 95점에서 94점까지 간다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미 한 문제를 틀림으로써 우리가 1등급에서 벗어나게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 1등급을 받으려면 100점을 받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100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기본적인 문법 실력과 그 문법과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이 상위권에서 가장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중요 문장들, 그리고 전체를 외운 친구도 있고 중요 문장을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암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암기 얘기하니까 약간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학교에 비해 가지고 이미 전체적으로 양이 늘어났고요. 덕수고가 제가 문제가 그 시험 범위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과서 한 과 정도가 중학교 때 시험 범위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문장들을 어떻게 외우지? 중요한 문장을 선생님이 뽑아줘도 그 문장 개수가 많을 텐데 내가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DYB 이따 이 뒤에서 보여드릴 DYB 교재를 보시면 DYB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 플로우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 학습을 통해서 몸에다가 체화를 시키고 정확한 내용이와 더불어서 핵심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대비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중간 그리고 시험 마지막에 덕수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덕수고사를 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덕수고의 시험 유형에 맞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덜 불안하게 고득점을 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덕수고 이제 내신 시간표입니다. 덕수고의 내신은 3월 13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A 수업은 수요일날 7시 반부터, B 수업은 금요일날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시간 확인해 주도록 하세요. 자, 시간 다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DYB 내신 플로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최선 고등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수업 응용 분석 파이널이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플로우인데 첫 번째 수업은 이 수업용부터 이제 11번 서술형까지는 저희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모든 문장들을 다 뜯어서 분석을 해드리게 될 예정이고요. 모든 문장의 분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정리와 매핑, 거기에 동의어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응용으로 가시면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빈칸, 어법어휘 1차, 문장 삽입, 빈칸 2차, 순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빈칸, 그리고 어법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 그리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즉 흐름을 파악했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내 몸에 체화시키는 과정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까지 끝나면은 내신 대비 이제 끝나기 2주 전, 즉 시험 2주 전 정도면 선생님이 꼼꼼 분석본이란 것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이 꼼꼼 분석본은 뭐냐면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 말 그대로 정말 꼼꼼하게 모든 분석을 선생님이 적어놓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파이널에 보시면 학교별 기출문제, 당연히 덕수고 기출의 유형에 맞춰가지고서는 선생님이 준비를 해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대치와 송파 지역에 있는 기출문제, 지금 저희가 9개 캠퍼스에 있는 정말 많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덕수고에 딱 맞는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전날에 직전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서 파이널 시뮬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덕수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교재의 모습이에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단어, 수업료, 영어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서술형까지 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꼼꼼 분석본입니다. 자, 이 꼼꼼 분석본은 말 그대로 꼼꼼하게 분석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중요한 어법, 그리고 사실은 이 공부를 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paraphrasing을 하고 그리고 단어들을 동의어로 쭉 바꿔놓는 그런 변형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원 지문의 모의고사 지문과 교과서를 그냥 달달달 외웠다라고 하더라도 실전에 갔을 때는 못 푼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대비를 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내용 정리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올 만한 문법들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반이어까지 정리를 해 놓은 게 꼼꼼 분석본입니다. 자,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자랑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교과서도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고 그다음 모의고사, 부교재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석본이 제공이 됩니다. 이 분석본은 선생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덕수고만을 위해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한 권을 가지면 내가 우리 정말 시험 정말 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피땀 눈물 흘리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 부교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분석본을 공부했으면은 당연히 여기서 시험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신 대비 적중 사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직전 대비, 그러니까 시험 바로 전날에도 우리가 덕수고사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직전 대비 자료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학교 시험지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정말 선지도 똑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적중이 된 거고요. 밑에 보시겠어요? 꼼꼼 분석본 자료입니다. 자, 서술형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키워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otherwise 보이시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요 그렇지 않으면이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 여기 If you don't make a big deal out of the incident라고 이렇게 내용을 써놨잖아요. 자,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다음 글에 밑줄 친 otherwise가 뜻하는 내용을 쓰세요. 그러면서 정답 보시면은 지금 왼쪽과 비교되시죠? 지금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적중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학교의 유형을 분석을 하고 나올 만한 문제들을 제대로 생각을 해서 이 분석본을 만든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은데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지금 다 적중된 거 보이시나요? 지금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뒤에는 보시면은 이제 꼼꼼 분석본에서 적중된 문제를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좋은 수업, 그리고 좋은 자료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DYB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재원생들은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DYB 윈도우 러닝 플랫폼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러닝 플랫폼을 이제 학교별로도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과제라든지 당일에 이행했던 것들 다 하나하나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다 녹화를 합니다. 모든 수업을 녹화를 해서 왜냐하면 수업을 빠졌을 때를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고 나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내가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만 찾아서 또 듣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가 되면은 카페가 열려요. 그래서 그 카페에 요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모든 수업의 내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업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클리 플래너가 나가는데 주당으로 학교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적어드리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학생마다 요게 약간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자, 왜냐면은 지금 학생들마다의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먼저 통째로 암기를 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지만 내가 암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상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나는 중요 문장들을 먼저 공부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고 문제풀이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조금씩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마다 개개인별의 솔루션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수업과 좋은 자료와 거기다가 확실한 관리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여기에 성적 우수자의 이름을 올리시겠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 성적 우수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선생님도 함께 달릴 거고요. 선생님도 정말 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서 나중에 고3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으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덕수고 대표 강사 김윤전이었습니다. 앞으로 파이팅하는 내신 대비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